안녕하세요.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이게 녹화가 이게 갑자기 배터리가 나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했던 내용 다시 제목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속중개계약 한 문제 출제되고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 한 문제, 확인 설명 의무, 계약서 작성 의무 한 문제씩 출제되고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 설정 두 문제 시험에 출제됩니다. 금지행위는 한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우리 프린트 11번에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개보수 일반적인 내용 한 문제, 계산하는 거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출제되고, 지난주 한 내용이 9문제 정도 시험에 출제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할 내용 제목만 보면 교육제도 5개의 교육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포상금제도, 공인중개사협회, 행정처분, 행정벌, 행정형벌, 행정질서벌 이런 내용들을 공부합니다. 지도감독이 4문제, 협회 1문제 하면 5문제, 포상금, 교육제도 하면 한 7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오늘 하는 내용이 우리 교과서는 214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육제도 5개를 비교를 해보면요. 우리 교재 215, 216페이지까지를 217페이지까지 있는 내용을 비교를 해보면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직무교육, 중개실무교육,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가운데 있는 거 이 3개는 사전교육입니다. 사전교육. 그 다음에 연수교육하고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사후교육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수교육은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받는 교육입니다. 실시권자는 시도지사, 직무교육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입니다. 등록관청이 더 추가됩니다. 또는 등록관청이 교육을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 중개실무교육은 시도지사, 그 다음에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요건 지금 우리 책에 없고 뒤에 실무에 나오는 건데요.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은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받아야 됩니다. 요 내용은 우리 프린터 53번의 표 그대로 있습니다. 53번. 표 53번을 보면 그대로 프린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시험에는 지방법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받아야 된다. X고요. 그 다음에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실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래서 5개 이렇게 교육제도를 내놓고 다음 중 시도지사가 실시할 수 없는 교육은 하면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이죠. 이건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입니다. 자, 연수교육, 직무교육, 중개실무교육은 대학, 전문대, 협회,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위탁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은 대학, 전문대, 협회만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지정 승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즉 공기업, 준정부, 공기업 X라고 해놨죠?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지정승인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 대상자입니다. 연수교육은 개업공개사와 소공, 개공, 소공이라고 하겠습니다. 줄여서 개업공개사를 개공, 개공, 소공만 받습니다. 따라서 모든 임원이 전부 실무교육은 받아야 됩니다. 실무교육은. 그러나 연수교육은 자격증 있는 임원은 소속 공인중개사이기 때문에 받아야 되지만 자격증 없는 임원은 연수교육 대상이 아닙니다. 직무교육은 보조원이 될 자, 그 다음에 중개실무교육은 등록할 자, 소공, 법인, 임원, 모든 임원, 책임자 될 자가 받아야 됩니다. 자격증 없는 임원도 중개실무교육은 받아야 되지만 자격증 없는 임원은 연수교육 대상은 아니라고요. 자격증이 없으면 소공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 실무 교육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개업 공인중개사가 받아야 되고요.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만 받습니다. 대표자만. 중개 실무 교육은 모든 임원사원 다 받는다고 했죠? 자격증 없어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매수 신청 대리 실무 교육은 대표자만 받고 그 외에 임원도 받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개업공개사 등입니다. 개업공개사 등. 개업공개사 등이 교육 대상입니다. 이 개업공개사 등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우리 프린터 31번 맨 밑에 별표에 보면 예금이 비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거래사고 예방교육, 금지행위, 이중소속 금지, 비밀준수 의무 위반, 결격사유 5가지가 되겠습니다. 예금이 비결이다. 그래서 거래사고 예방교육도 개업공개사 등에 대해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 내용을 보면 죄송합니다. 이게 화면이 연수교육은 법제도의 변경사항이 교육 내용인데 실무교육은 법률 지식이 교육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똑같죠. 부동산 중개 및 경영실무 직업윤리는 연수교육이나 실무교육이나 똑같습니다. 차이 나는 거는 중개실무교육은 초보자들이 받는 교육이기 때문에 법률 지식, 연수교육은 법제도의 변경사항,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 2년마다 받기 때문에 이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교육은 직업윤리입니다. 그리고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은 직업윤리,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경매실무가 모두 교육 과목입니다. 그래서 직업윤리가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은 거래사고 예방교육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직업윤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 시간인데요. 교육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 것은 거래사고 예방교육밖에 없습니다. 거래사고 예방교육만 교육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교육 시간이 가장 짧은 게 직무교육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그 다음에 연수교육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그리고 중개실무교육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고요. 여러분들은 프린트 53번 표를 보시면 지금 53번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은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입니다. 이 사전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1년. 그래서 교육받고 1년 안에 개업하거나 취직 안 하면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만두고 나서 1년 안에 다시 취직하거나 개업하려면 안 받아도 됩니다. 사전교육 요 3개, 직무교육, 중개실무교육, 경매실무교육 또는 매수신청 대리실무교육이라고도 합니다. 사전교육 미리 받는 것은 유효기간이 1년이다. 그 다음에 교육통지인데 교육통지해 주는 것은 연수교육은 2개월 전까지 통지해 주고요.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전교육은 통지를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누가 개업할지를 몰라요. 자격증 딴 사람은 50만 명인데 50만 명한테 전부 다 교육한다고 알려줄 필요가 없어요. 개업할 사람만 받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사전교육은 여러분들이 받고 싶으면 알아서 찾아서 받아야 됩니다. 그 지금 교육을 어디서 실시한다고 했어요? 시도지사인데 대학, 전문대, 협회,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위탁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협회에서 받거나 보통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세대한공인중개사협회, 그리고 서울의 건국대, 동국대, 한양대학에서 실시합니다. 저는 지금 동국대학교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강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국대학교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인터넷에 치면 사이트 나옵니다. 거기에 접속해가지고 돈 내고 13만 원 내야 됩니다. 4일 받는데 13만 원 내고 수료증 출력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인터넷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3년째. 옛날에는 직접 가서 받아야만 했습니다. 지금은 전국 어디에 있는 분들이든지 상관없이 인터넷으로 받으면 됩니다. 검색해 보면 됩니다.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치면 사이트 많이 나와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교육 안 받았을 때 처벌하는 것은 오직 연수교육 하나밖에 없습니다. 연수교육. 연수교육은 교육 안 받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나머지는 처벌 규정 없습니다. 그 처벌 규정은 없는데 그 대신에 사전교육을 안 받으면 개업을 못하고 취직을 못하는 거죠. 개업하려면 교육 수료증을 제출해야 되니까 등록할 때 처벌 규정은 없지만 개업하거나 취직하려면 알아서 찾아서 받아야 됩니다. 자, 다음은 217페이지 업무 위탁인데요. 자, 업무 위탁 하기 전에 그 우리 교재 216페이지 교육비 지원인데요. 조금 전에 했던 이 교육 5개 중에서 공짜로 하는 교육은 거래사고 예방교육밖에 없습니다.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교육비 지원해 줍니다. 공짜로 실시합니다. 조금만 몇 가지만 더 볼까요? 공짜로 실시하는 것은 거래사고 예방교육밖에 없고요. 시도지사가 실시할 수 없는 교육은 매수 신청들이 실무교육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지급윤리가 교육노동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 거래사고 예방교육. 교육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 것도 거래사고 예방교육. 교육 안 받으면 처벌받는 것은 연수교육밖에 없다. 이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문제 출제되고요. 자, 다음은 업무 위탁입니다. 217페이지 업무 위탁인데, 자, 교육 위탁은 교육은 어디다 위탁할 수 있냐면은 아까도 봤죠?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가 대학 전문대가 되겠고요. 사이버대, 방송통신대, 그리고 협회, 그 다음에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도 위탁할 수 있는데 시험은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협회에 위탁할 수 있고요. 시험은 대학 전문대학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는 시험 업무는 위탁할 수 없다고요. 지금 현재 시험 업무는 준정부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되어 있다. 시험 업무는 대학, 전문대학에는 위탁할 수 없다는 것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실무교육, 연수교육은 대학, 전문대, 협회, 공기업, 준정부기관 모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자, 강사 요건입니다. 우리 교과서 218페이지 그 실무교육을 위탁받으려면 수탁기관이 갖춰야 될 강사 요건입니다. 강사. 박사학위 소지자. 박사학위 소지자는 경력 필요 없습니다. 전임 강사 2년 이상 유경험자, 석사 3년 이상 유경험자, 변호사 2년 이상 유경험자, 7급 공무원 6개월 이상 유경험자,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등은 3년 이상 유경험자, 강의실 면적은 1개소 이상 확보하고 면적 5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시험에 출제를 했습니다. 50제곱미터. 중개사무소는 면적 제한 없죠? 중개사무소는 면적 제한이 없는데 강의실 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포상금입니다. 포상금 219페이지 포상금. 포상금 지급 사유가 되겠습니다. 포상금 지급 사유 무부양. 이 무부양 3개가 있었는데 광시, 공시 4개가 신설됐습니다. 자, 그러면 무가 뭐냐면 맨 앞 무가 무등록 중개업자입니다. 무등록 중개업자. 무등록 중개업자. 그 다음에 그 집 부정한 망보로 등록한 자, 양도 대여한 자, 개공이 아니면서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한 경우, 그 다음에 개공 등이 거짓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경우, 왕따시키는 경우,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함으로써 개업공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같이 무부양, 광시, 공시. 시작. 예, 7개. 지금 여기 적어 놓은 거 7개입니다. 무부양, 광시, 공시 7개가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예? 여기 적어 놨네요. 50만 원. 예, 50만 원입니다. 포상금 50만 원이고요. 국고에서 100분 50을 보조할 수 있습니다.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데 시험에 협회에서 보조할 수 있다 X로 출제됐고요. 전액을 보조할 수 있다 X 50%만 보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에 의해서 발각되기 전에 등록관청이나 그 다음에 수사기관 또는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그 신고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하나여 지급한다. 그 검사 손에 달려 있어요. 판사 손에 달려 있는 게 아니고, 검사가 공소제기하면 판사가 무죄 선고해도 포상금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 검찰은 기소권만 있고 수사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 이런 논의가 되고 있죠. 우리나라는 검찰은 수사권, 수사종결권, 기소권 있고 경찰은 수사 개시권만 있고 사건 종결권도 없습니다. 검사한테 보고해가지고 검사가 끝내라고 해야 끝낼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은. 그래서 검사가 공소제기는 재판에 회부했다는 이야기고 기소유예는 검사선에서 마무리 짓고 재판에 회부는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제가 있기는 있는데 가볍기 때문에 이것만 포상금 지급하고, 그 다음에 포상금 지급 안 하는 그럼 뭐가 있냐면 기소중지. 기소중지는 지금 대통령 당선되고 나면 대통령 하는 동안은 기소중지돼요. 기소를 못 하거든요. 형사사건 사람 죽여도 대통령은 기소 못 합니다. 대통령 하는 동안은. 그래서 기소중지됩니다. 범인이 해외 도피하면 기소중지됩니다. 기소중지되면 포상금 못 받습니다. 기소를 할 수 없으니까 중지시킨다고요. 그래서 포상금 못 받는 게 불기소 처분, 무혐의 결정, 공소권 없음, 기소 중지는 포상금 못 받지만 판사가 무죄 선고해도 포상금 받는다고 재판에 회부된 이상, 그게 시험에 출제됐어요. 판사가 무죄 선고한 경우도 포상금 받는다. 포상금 지급 신청은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됩니다. 고발은 수사기관에 해도 되지만 포상금 지급 신청은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포상금은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포상금 지급합니다. 2개월, X 이런 식으로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그 다음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균등 배분, 균분입니다. 균등하게. 국가기관에서는 50만 원 돈 준다고 했으면 총 합계가 50만 원이에요. 10명이 온다고 각각 50만 원 주는 게 아니라 10명이 동시에 오면 5만 원씩 나눠준다고요. 균등하게. 다만 배분 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를 해오면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건 이상이 접수된 경우, 2건 이상이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만 지급합니다. 한 달 전에 포상금 지급 신청해가지고 이미 받아갔는데 또 신청 들어오면 한 사람 받아갔으면 뒤에 신청한 사람 못 받는다고요. 여러 건수가 접수되면 먼저 접수한 사람만 지급하고 여러 명이 동시에 오면 균등하게 배분한다. 작년에 포상금이 시험에 2문제 출제됐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포상금 하나, 공인중개사법 포상금 하나. 제가 포상금 비교 정리하는 프린트도 지난달에 내드렸는데 다음 주에 또 내드릴 겁니다. 그 안 받은 분들은 다음 주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포상금이 나오니까. 자, 222페이지 수수료입니다. 수수료. 우리 프린트는 52번에 있습니다. 52번. 수수료 내는 게 응시 수수료와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 이 두 개는 시도조례입니다. 시도조례. 1번, 2번은 시도조례입니다. 응시 수수료와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를 내는데, 재교부는 수수료를 내는데 자격증을 처음에 합격해서 교부할 때는 수수료 대상이 아니라고 돼 있죠. 여러분들이 합격하면 공짜로 자격증 줍니다. 분실하면 재교부 받으려면 수수료 내야 된다고요. 교부는 수수료 안 내는데 재교부는 수수료 낸다는 것 주의하시고요. 등록 신청, 등록증 재교부 신청, 분사무소 설치 신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 재교부 신청의 경우 당해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3, 4, 5, 6은 시군구 조례입니다. 시군구 조례. 그러면 가령 수원시, 영통구, 지금 수원시가 울산광역시보다 인구 더 많죠. 더 많습니다. 수원시, 영통구면 수원시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영통구청장에게 등록해야 됩니다. 등록관청은 구가 있으면 모든 구가 등록관청인데 영통구는 비자치구니까 조례가 없어요. 그래서 수원시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영통구청장에게 등록 신청해야 됩니다. 자, 업무 위탁 시 수수료인데 자격시험이나 자격증 재교부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냅니다. 그래서 제가 자격증 재교부를 신청해 보니까 저는 경기도 이사한테 받았는데 경기도청에 가니까 10,000원 달라고 하고요. 제가 사는 시군구에 신청하니까 20,000원 달라 하더라고요. 위탁 수수료를 더 비싸게 받아야 되죠. 왜냐하면 그 업무 처리한 사람한테 예를 들면 시도에서 그 시군구에 떼줘야 되니까 위탁 수수료를 업무 대행을 했으니까. 그래서 돈이 더 비싸더라고요. 그래도 여러분들도 그냥 원주 시장한테 신청하는 게 낫죠. 춘천까지 가려면은 차비 들고 하면 10,000원 더 내고도 그냥 시군구에서도 자격증 재교부 가능해요. 그래서 원래는 시도지사인데. 자, 이제 협회입니다. 지금 내용은 얼마 안 되지만 앞에 이게 오히려 중요하고요. 협회는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시험에는 한 문제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평균 한 문제입니다. 한 문제도 안 나온 적도 있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교재 228페이지인데요. 228페이지. 자, 공인중개사 협회에 공인중개사는 협회 가입할 수 있다, 가입해야 된다, 가입 못한다. 답이 뭐냐고요? 그냥 맞춰보세요. 공인중개사 협회에 공인중개사는 가입할 수 있다, 가입해야 된다, 가입할 수 없다. 답은 3번 중에서 답은 없답니다. 없다. 가입 못합니다. 네. 개업 공인중개사. 개업 공개사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개업 공개사인 공인중개사만 가입할 수 있고, 개업 공개사가 아닌 단순히 자격만 취득하고 개업 안 한 사람은 가입 못합니다. 취직을 한 소속 공인중개사도 가입 못합니다. 개업 공개사인 공인중개사만 설립할 수 있다.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래서 협회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협회 설립해도 되고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시험에 많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협회 설립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협회 가입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번에도 협회 무조건 가입하게 해달라. 협회에서는 이렇게 주장해요. 옛날에는 무조건 가입해야 되는 적이 있었어요. 개업하면 무조건. 그때는 회비 100만 원 받았어요. 지금은 회비 50만 원 받아요. 입회비. 여러분들 협회 가입하면 순진하게 50만 원 내는 사람도 있는데 돈 없다고 하면 다음에 달라. 다음에도 없을 것 같다. 그럼 생기면 언제든지 아무 때나 달라. 이렇게 해요. 왜냐면 이미 가입 안 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돈 없다고 하면 다음에 준다고 하면 끝이에요. 그래놓고 안 주고 탈퇴해도 돼요. 그냥. 저는 협회 이미 옛날에 그냥 돈 안 내고 가입돼 있더라고. 개업하면 가입했어요. 개업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그만두고 다시 개업해도 기득권이 인정돼 가지고 돈 안 내요. 처음 한 사람한테만 받는다고 모르니까 처음 한 사람들은 내라고 하면 내야 되는 줄 알고 잘 내요. 회비도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만 회비도 한 달에 6,000원 받아요. 협회가. 6,000원씩 3개월 이상 낸 사람에 한하여 선거권, 피선거권을 부여해요. 그럼 협회 회장이 이번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이 저하고 같이 박사과정 한기수 선배가 당선됐는데요. 나이는 저보다 적은데 학교는 나이하고 상관없으니까 선배가 당선되셨는데 몇 표 받았냐면 6,000표 받았어요. 6,000표. 엄청나게 많이 받은 거예요. 개업공개사 숫자가 11만 명인데 한 5% 받고 당선됐다고요. 그만큼 회비 내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회비 내는 사람이 실제 투표한 사람이 2만 명도 안 돼요. 20%도 안 된다고요. 그만큼 이제 3개월 이상 회비를 낸 사람만 선거권, 피선거권을 주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적 정당성이 있느냐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죠. 자, 그 다음에 협회는 법인입니다. 법인, 자연인이 아니고 회사라는 이야기죠. 법적으로 사람을 법인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를 사원으로 합니다. 반드시 개업공개사만 가입할 수 있고요.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영리 재단법인 하면 X입니다. 비영리 법인은 주주 배당을 할 수 없는 걸 말하고요. 사단법인은 사람이 모인 단체, 재단법인은 재산이 모인 단체입니다. 따라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규정이 없는 것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한다는 말은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왜 이런 준용 규정을 두느냐 하면은 법 조문수를 줄이기 위한 방편입니다. 준용 규정이 없으면 또 민법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공인중개사법에 한 번 더 열거해야 되니까 사법인입니다. 공법인이 아니고 공법인은 국가나 지자체가 공법인입니다. 원주시 공법인입니다.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협회는 사법인이고요. 협회 설립 입법주의는 인가받아야 됩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인가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오직 여기밖에 없습니다. 허가라는 말은 아예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인가받아야 되고요. 설립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임의설립주의입니다. 회원가입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협회는 시험에 많이 안 나온다. 내용은 꽤 많은데 자, 그러면 협회 설립 절차인데요. 회원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창립총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전국적으로 600명 이상, 서울특별시에서 100명 이상, 광역시 및 도에서 20명 이상입니다. 우리나라 광역시 및 도가 15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5개면 300명, 서울에서 100명 하면 400명, 즉 전국적으로 600명인데 600명이 한 곳에서만 다 오면 안 된다. 골고루 분포돼야 된다. 단 200명은 어디에서 참석하든 상관없다. 의결 거쳐서 국토부 장관 인가받음으로써 협회 성립한다. X. 인가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게 아니라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법인은 등기라는 공시 방법을 갖춰야 됩니다. 자연인은 특별히 공시 방법을 갖출 필요 없죠. 태어나면 누구나 사람이라는 걸 아니까 자연인은. 자, 주된 230페이지 주된 사무소는 서울에 두어야 한다는 규정 삭제됐습니다. 어디에 두든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부와 지회인데 정관으로 정합니다.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X.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지부를, 시군구의 지회를 둘 수 있습니다. 협회의 고유 업무입니다. 231페이지. 고유 업무 중에서 회원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와 교육 동그라미 하시고요. 회원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와 교육은 고유 업무입니다. 그러나 연수교육, 실무교육, 직무교육 이런 거는 고유 업무가 아니고 수탁 업무입니다. 회원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와 교육은 고유 업무입니다. 그 다음에 공제사업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공제사업은 비영리사업으로서 회원상원의 부조를 목적으로 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제규정 제정 및 변경 시에는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그 밖에 협회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업무를 고유 업무로서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수탁 업무. 수탁이라는 건 받아서 하는 업무라고요. 원래 고유 업무가 아닌데 그게 뭐가 있느냐면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은 누가 한다고 했어요? 시도지사가. 직무교육은 등록관청도 할 수 있다. 시도지사도 할 수 있고. 근데 협회가 위탁받아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험 시행에 관한 업무도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죠. 대학, 전문대학에는 위탁할 수 없다고 했죠. 시험 업무. 그 시험 업무 수탁 업무입니다. 근데 현재는 시험은 준정부기관인 산업인력공단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자, 공제사업인데요. 공제사업은 할 수 있다. 하려면 국토부 장관 승인 얻어야 된다. 변경하는 때에도 국토부 장관 승인 얻어야 된다. 책임준비금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공제료 수입액인데 시험에 협회의 총수입액에서 X로 출제됐습니다. 총수입액은 협회 회비 받는 것도 있고 교육비 받는 것도 있잖아요.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해야 된다. 공제료 수입액이 얼마냐 하면 시험에는 얼마인지는 안 나오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얼마 가입합니까? 1년에 1억 가입하면 1년 공제료가 개인은 19만 8천 원입니다. 그게 11만 명이 가입하면 곱하기 11만 하면은 200억 정도 됩니다. 협회에서 받는 게 200억이면 그 200억 중에서 최소한 20억은 적립하고 나머지는 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총 수입액 하면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되며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얻어야 된다. 책임준비금 10% 적립한 것마저 다 써버리려면 국토부 장관 승인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제사업 운용실적 공시는 매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제사업 지도감독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지도감독을 합니다. 국토부 장관이. 국토부 장관은 협회 임원이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을 요구하거나 해당 위반 행위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장은 국토부 장관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사업에 관하여 조사, 검사할 수 있다. 수시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토부 장관 요청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제 운영위원회입니다. 운영위원회는 둔다. 앞에서 제가 첫 번째 주에 위원회 비교하는 걸 프린트 내드렸는데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둘 수 있다였습니다. 국토부에. 근데 공제운영위원회는 둔다. 그 다음에 그 운영위원회 위에는 19명 이내로 한다. 그리고 협회 회장과 협회 이사회가 협회의 임원 중에서 선임하는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19명 중에서 협회 관계자는 3분의 1 미만이어야 하기 때문에 6명 이하입니다. 3분의 1이면 6명 이하이어야 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협회 회원은 국토부 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그 다음에 협회 회장, 협회 이사회가 협회의 임원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 회장하고 임원이 3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고요. 그 다음에 공제조합 관련 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업무 5년 이상 종사하는 사람. 5년입니다. 5년. 5년. 숫자 5년은 좀 기억하는 게 좋겠죠. 이런 사람이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협회 지도감독은 오직 국토부 장관입니다. 지부, 지회 지도감독도 국토부 장관입니다. 236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내용은 많지만 시험은 한 문제 정도밖에 안 나온다고요. 그래서 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집착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모르는 부분 있으면 그냥 넘어가고, 또 이달의 끝이 아니라 다음 달에 또 하니까 어떤 부분을 강조하는지 강조하는 것만 하면 됩니다. 협회는 총회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합니다. 우리 프린터,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50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협회가 지부를 설치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설치한 때에 신고합니다. 14회 때 설치할 때 신고해야 된다. X로 출제됐어요. 설치할 때, 미리 신고하는 게 아니라 설치한 때, 사후 신고합니다. 지부는 시도지사,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위반 시 제재인데요. 협회는 오로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하나밖에 없습니다. 위반 시 제재가. 협회는 인가 취소 없습니다. 징역 벌금 없습니다. 100만 원 과태료도 없고요. 협회가 위반행했을 때는 오로지 237페이지에 있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하나밖에 없다. 공제사업 운용 실적을 매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시하지 않는 경우, 공제 업무의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임원의 해임 징계 요구 등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감독상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모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협회 설립하려면 국토부 장관 인가받아야 됩니다. 총회 의결 내용은 지체 없이 보고해야 됩니다. 지부를 설치한 때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를 설치한 때는 등록관청에 사후 신고입니다. 사전 신고가 아니고요. 앞에서 우리 휴업, 폐업, 재개, 변경 신고는 사전 신고, 사무소 이전 신고는 사후 10일 이내 신고, 신고는 사전 신고인지 사후 신고인지를 주의해야 됩니다. 승인사항인데, 공제규정 제정 변경하거나 또는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지도 감독 보도록 하겠습니다.